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제너럴 케미스트리 1번학 이강좌입니다. 14장 제2강 하겠습니다. 14장이 이제 화학 반응 속도론, 케미칼 키네틱스, 그리고 이제 제2강은 rate theories 했으니까 이제 속도에 관한 이론이죠. 이제 충돌론이라든지 그 전이 상태, activated complex, 전이 상태 착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런 문제 또 RMUS equation 이런 문제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잘 넘어가야 되면서 여기서 일단 컬리전 세어리 하니까 충돌 이론이에요. 이제 충돌 이론 다루겠는데, 충돌 이론 하게 되면은 이제 일단 여기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는 뭐가 만나야지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충돌 속도의 최대한 그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응 속도에 그 충돌 속도보다 더 빠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충돌 속도가 이제 맥시멈 어퍼 바운드라고 그러는데 최상한점이라는 거죠. 그 충돌 숫자보다는 이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충돌 숫자를 아는 게 충돌 빈도를 frequency 빈도라는 게 콜리전 frequency를 빈도라는 게 일단 야 이게 최대 빠른 속도가 이 반응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콜리전 실린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충돌 원통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 색깔 주황 색깔 그 분자로 여기서는 다 이제 구형 분자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형 분자라고 생각할 때 뭐 여기 파란 A가 이거고 이거 B라고 할 때 A나 B나 뭐 일단 나중에 이걸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직경이 D 다이아메트가 D인 거, 뭐 B도 D인 거 이런 걸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원자가 쭉 아니 뭐 분자가 쭉 이동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충돌하게 되면 위치를 바꾸겠죠. 뭐 위치 바꾸는 걸 다 똑바로 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기체분담론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세요. 이게 직경이 D입니다. 그러면 직경이 D인 그 원통이 있어요. 직경이 D인 원기둥. 이걸 이제 단면적이 A라고 그러는데 이 단면적이 이거 직경에 을 반지름으로 하는 단면적이죠. 그러니까 분자의 직경이 D가 반지름으로 하는 단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면적이 얼마가 됐습니까? 파이 곱하기 D의 제곱이 되겠죠. 파이 D 제곱에 이 분자가 1초에 가는 거리, 1초 동안 가는 거리,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1초 동안 가는 거리예요. 그 평균 속도를 곱해주면 1초 동안 이만큼 갔어요. 그럼 이 안에, 이 원통 안에 있는 이 비분자들, 이 파란색 분자들은 얘하고 부딪힙니다. 물론 이제 부딪히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나가면 이것도 다이아몬드가 D니까 이 중심하고 이거 중심이 그 D보다 짧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보게 되면은 이 중심과 이거 중심의 거리가 D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반경이 2분의 D, 이거 반경이 2분의 D니까 이거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것들 이것도 부딪힐 거예요. 하여간 이 원통 안에 들어있는 건 다 부딪힙니다. 물론 얘도 충돌하면서 위치를 바꾸겠지만 우리가 꺾이는 걸 다 펴갖고 하나의 원통으로 그러니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1초 동안에 부딪히는 그 다른 분자의 숫자는 이거 세 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 원통의 부피를 계산해요. 이 부피에다가 뭘 곱해주냐면 이 파란색 비분자의 밀도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Z1A 그러니까 이 A 원자 한 개가 충돌하는 비분자의 숫자 이거는 파이 D 제곱 V12가 이 충돌 실린더 콜리전 실린더의 부피가 되고 그다음 V분의 NB는 이제 비분자의 개수 부피에 있는 밀도를 곱해줘요. 그러면 한 분자가 충돌하는 개수가 납니다. 여기서 V12라고 그러는데 그건 1번 분자와 그러니까 A 분자와 B 분자의 상대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 속도는 일반적으로 평균 속도, 같은 분자라면 물론 똑같겠죠. 평균 속도에 루트 2를 곱해주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V12는 평균 속도에 루트 2를 곱해서 구하는데 보통 이제 평균 속도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기체 분당 운동을 할 때 파이 n분의 8RT의 제곱근이었죠. 그래서 루트 파이 n분의 8RT가 보통 V 바고 그래서 루트 2 곱해주니까 야 이거 2를 이 안에 루트니까 들어가서 16이 되네요. 그러니까 4가 빠질 수가 있어요. 4 곱하기 루트 파이 n분의 RT가 V12가 됩니다. 요거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를
이건 지금 하나에 대한 거고 A도 또한 이만큼 부피에 얼마만큼 있겠어요? V분의 NA 있겠죠. 그래서 AB 분자의 충돌은 파이 D제곱 V12 곱하기 V분의 NA V분의 NB입니다. 이건 뭘까요? A의 농도죠. 이건 뭘까요? B의 농도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A 농도, B 농도 이렇게 됩니다. A 농도, B 농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들 곱하기 V12를 이거 해준 거. 그래서 ZAB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파이 D제곱 그다음에 파이 D제곱 파이가 4가 있었고 D제곱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여기 있는데 요 루트 파이가 밑에 있죠. 그래서 파이 제곱으로 안에 들어오니까 빠지고 파이가 여기서 파이가 이거 지워지고 위에 파이가 붙게 되는. 그래서 이게 2분의 1승이 되고 V분의 NA, V분의 NB인데 이 앞에 있는 숫자들 이 팩터를 우리가 그냥 대문자 Z로 G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G 요거는 A 농도, 이건 B 농도, GAB 이렇게 됐어. 이거 속도식처럼 써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충돌이 충돌이 전부 다 반응입니다. 충돌하자마자는 다 반응을 한다면 바로 이게 반응 속도 상수가 되는 겁니다. 프리퀀시니까 시간당 충돌이거든요. 반응 속도 상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소하고 CO 플러스 H2의 반응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H2의 충돌 빈도가 H2하고 H2만 순수하게 있을 때 계산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자면 4.9 곱하기 10의 34승 per second입니다. per 세제곱미터당.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초당 10의 34승이니까 1제곱 세제곱미터 안에서. CO도 역시 ZBB 이것도 해줘보면 앞에 팩터는 좀 달라지만 10의 34승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ZAB 계산을 이제 우리가 이제 루트 2 곱하고 이렇게 컴바인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역시 10의 34승 9.5 곱하기 10의 34승 미터 마이너스 3승 세크 퍼 세컨데 그러니까 초당 10의 34승번 아보가드로 숫자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충돌하자마자 반응해야 되는데 이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이게 콜리전 프리퀀시는 굉장히 높지만 그렇지만 반응이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why? 이게 두 가지입니다. 충돌할 때 딱 맞는 방향으로 충돌해야 돼요. 이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돌하는 문자들이 서서히 충돌해서 그냥 있다가 그냥 있으면 반응이 안 돼요. 충돌이 충분히 반응할 만한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만 반응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우리가 두 가지를 오리엔테이션 이펙트라고 하고 또 액티베이션 에너지 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단 충돌에다가 팩터를 곱하게 되겠죠. 이 대문자 G에다가. 자, 그것이 지금 저희가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이펙트 방향성에 대해서 배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배향인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 뭐라고 하나 스테릭 팩터, 입체인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배향인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팩터가 배향인자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릭 팩터 이거는 이제 입체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충돌 중에서 이 배향인자만큼 또는 입체인자만큼 반응을 하겠다. 이거는 다 반응하면 1이고 하나도 반응하자면 0이고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NOCL 하고 CL 원자하고 해서 NO2가 되고 CL2 분자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충돌하면 이런 방향으로 O가 이쪽으로 하고 CL 이쪽으로 해서 충돌하면 그냥 충돌했다가 그냥 바운스 그러니까 튀겨져 나가는 거죠. 반응을 안 해요. Non-reactive collision 비반응 충돌이 되겠고 반응하지 않는 충돌이 되겠고 리액티브 충돌이 되려면 CL하고 CL이 충돌을 해야 돼요. 충돌한 다음에 이쪽에 결합이 생기고 이쪽 결합이 끊어져서 NO2와 CL2로 이렇게 쪼개져 나와. 이거는 이제 리액티브죠. 자, 그럼 전체 충돌을 하는 것뿐에 이렇게 리액션이 일어나는 충돌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우리가 스테릭 팩터라고 합니다. 다 반응하면 1이고 하나도 안 하면 0인데 그 사이 얼마 정도 되겠죠. 이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근데 배양이 맞아도 뭐가 있어야 된다?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이론이 트랜지션 스테이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이 상태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양이 맞게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딱 이런 것이 만들어져. 이것을 우리가 NOCl, NO2Cl 플러스 Cl 해서 NO2Cl하고 점점점하고 Cl하고 대거를 해놓고 이거 표시를 대거라고 해요. 사실 대거는 밑에 게 없는 게 위에 하나짜리 십자처럼 이렇게 된 게 대거인데 더블 대거는 대거가 두 개가 같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더블 대거라고 하는 표시 대저라고 하죠. 영어 대저.
대거, 이게 단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블 대거 표시를 붙여줍니다. 근데 대거만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폰트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것을 activated complex, 그러니까 반응하기 위해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컴플렉스가 만들어지죠. 반응을 할 수 있는 컴플렉스. 그 activated complex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이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가는 트랜지션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이 상태 또는 이건 활성화 착물, 뭐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별로 오히려 영어가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죠. 그래서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반응이 나서 CLCl 본드가 만들어지고 NCl 본드가 끊어져서 NO2하고 CL2하고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이제 분리가 되는 아까 본 그림인데, 여기서 보면 이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리액턴트보다 에너지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이거보다 에너지가 높지 않으면 반응을 안 하고 다시 리액턴트로 돌아가고, 이거보다 에너지가 높아야 프로덕트가 형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나온 그림 하나가 프로덕트 에너지가 있고 리액턴트 에너지가 있죠. 이 차이가 뭡니까? 이게 heat of reaction, 그러니까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반응 엔탈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덕트가 낮으니까 발열, 흡열, 엑소서믹 하겠죠.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낮은 만큼 발휘되고, 이거는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이쪽은 뭐냐면 우리가 리액션 코오디네이트라고 말합니다. 코오디네이터는 좌표인데 반응 좌표 그러면 반응의 처음부터 반응의 끝까지에 해당하는 반응물 상태에서 생성물 상태가 종결되는 그것들의 어떤 가상적인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에너지를 쭉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EA만큼, 여기 액티베이션 에너지 EA,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것들만 반응한다는 것이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러냐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어요. 분자들이, 모든 분자가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다? 아니죠. 분자들의 에너지는 분포를 가집니다. 그 분포가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하는데, 맥스웰 볼츠만이 사실 뭘 했습니까? 몰레큘러 스피드, 분자 속도 분포에 관한 이식을 유도를 했어요.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우리가 이거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속도 V를 갖는 분자의 분율이에요. 전체 속도가 뭐 제일 낮은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그 분율이 4파이 2파이 KT분의 M 2분의 3승 V제곱, 그리고 익스포넨셜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MV제곱 2KT분의 MV제곱, 이 운동 에너지 2분의 에너지가 여기 들어가는데 2분의 MV제곱이 운동 에너지거든요. 자, 이런 분포를 하는 걸 그림을 그려두면 온도에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는 이 그림 이렇게요. 좀 커서 레이저 포인터 가고 있는 거. 높은 온도에서는 아래 그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ow temperature, high temperature. 그런데 분포를 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낮은, 여기 이제 이게 콜리전 에너지 또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크면 콜리전 운동 에너지 큰 거니까, 그 온도가 높아지면 낮은 에너지 분자들 분율이 줄고 높은 에너지 분자들이 늘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보다,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 미니멈 에너지보다 높은 분자의 분율이 낮은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온도가 되면 충돌이, 그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 분자들이 많아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많은 것들이 그 온도가 높았을 때 많아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얘기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부 다 놓고서 표현하면, 그 분자들의 분율이, 그러니까 E의 마이너스 RT분의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바로 이거. 요 팩터에 그 분자들의 분율이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디스트리뷰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 속도 상수 K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레니우스 이론이에요. 아레니우스의 속도 상수 이론입니다. 산연기하고 좀 다른 거죠. 속도 상수 이론인데, 그 앞에 있는 A를 free exponential factor, 왜냐하면 exponent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free exponential factor라고 하고 그다음에 E에 마이너스 2A over RT 했으니까 이게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의 분율이 여기 이
exponential 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a를 보면 이게 이제 상수가 되는데 pre-exponential 팩터가 되는데 아까 뭐뭐 했었죠? 충돌 하는 거 횟수가 거기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배양을 맞춰서 충돌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곱합니다. 그래서 A는 보통 충돌 팩터, 그러니까 콜리전 프리퀀시 팩터가 있고요. 다음에 P는 뭐였어요? 아까 스테렉 팩터, 입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충돌하는 것 중에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오리엔테이션 있는 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1보다 작고 0보다 큰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PZ가 되고 이거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따라서 EA에 따라서 콜리전인데 sufficient 에너지 할 수 있는 그 프랙션이 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EA 값을 계산해 보면 여기는 온도가 안 들어가요. A가 온도에 비례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이론에서는 들어가요. 이게 제가 갑자기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다 보니까 또 그 온도 의존성 생각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반화학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이제 온도는 여기서만 관계가 된 이 팩터에서만 여기 우리가 자꾸 눈으로 보기엔 여기 이건 이제 상수인자로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떤 팩터 0.3, 0.4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 75kJ/몰이면 뭐 보통 왕왕 일어나는 그런 정도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8K에서 이거 볼츠만 인자하고도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2에 마이너스 A 오버 RT 이렇게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75kJ니까 줄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R을 8.314 줄퍼몰 K로 씁니다. 그러니까 줄퍼몰로 고쳐주고 298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 나옵니다. 굉장히 작죠? 네. 이것이 아까 34승에도 곱해지니까 속도가 이렇게 충돌 속도처럼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온도가 10도 올라갔습니다. 10도 올라간 거에 대해서 여기에 308을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3승이 되죠. 마이너스 14승. 10도 올라가는 것 동안에 인자가 얼마나 커졌어요? 7이었는데 20 정도 된 거죠. 약 3배까지는 아니고 약 2.8배, 9배 이렇게 증가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도가 10도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2배 내지 3배 빨라진다. 많이 들 때는 5배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레니우스 플러스를 해봤어요. K가 반응 속도 상수가 A에 2에 마이너스 2 오버 RT 이런 거 인자가 되는데 여기다 로그를 취합니다. 내추럴 로그 취하면 lnk는 lna 그리고 로그 엑스포네셜이니까 벗겨진다고 그러나요? 바꾸면 나올 수 있죠. 2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RT분의 2a 그래서 lna 마이너스 RT분의 2a 자 이 식이 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 반응 속도 상수의 로그 값을 t분의 1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 그러니까 lnk를 t분의 1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 그 슬로프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r분의 2a죠. 그 슬로프에다 마이너스 r을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자, 온도 T2일 때 K2를 구해요. 온도 T1일 때 K1을 구해요.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T1일 때 K1, T2일 때 K2. 이렇게 해서 lnK2는 lna-RT2분의 2a. lnK1은 lna-RT1분의 2a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빼줍니다. 빼주면 로그 lnK2-lnK1은 lnK1분의 K2 로그 마이너스는 로그 b가 되니까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lna 똑같으니까 상쇄가 됐고 마이너스 넣고 r분의 2의 공통이죠. 그냥 이거 마이너스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 그래서 이건 K2, 2,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렇게 순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할 수 있냐면은 온도 T1일 때 K1은 알았어요. 그럼 온도 T2 때 K2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냐하면 언제냐면 액티베이션 에너지 알적에 모르면 안 돼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좋아졌고 온도 T1에서 속도 상수를 구했다. 온도 T2에서 속도 상수 얼마냐? 사실 이 A가 온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실험을 했는데 태양에서 한 6000K 되니까 여기는 한 300K 되고 속도상수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해보면 좀 빠른 것 같으네요. 예, 근데 짧게 저 이론 강의는 요 예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한 100kJ/몰 된대요. 이거에. 그래서 N2O5가 4NO2하고 O2하고 이렇게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T1 332K에서 K1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거는 375K로 43K, 그죠? 네, 43K 증가하면 K2가 어떻게 되니? 빨라지겠어요? 느려지겠어요?
빨라집니다. 네. 반응 속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빨라집니다. 여기서 이용하는 식은 ln-k2는 위에서 아래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r분의 2에 마이너스 붙여서 t2 원분의 t1 t2 원분의 1 빼기 t1 분의 1 이렇게 되는 식을 사용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k1 값이 주어졌죠. 그래서 k1분의 K2는 R은 8.324 줄포몰 K니까 줄포몰 K로 줘야 돼요. 100kJ이니까 10만이죠. 100 곱하기 1000이니까 1.5 곱하기 10의 5승 줄포몰이 됐고, T2는 375분의 1, T1은 33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해 줬더니 4.1입니다. ln 값이 4.1이에요. 그럼 2에 4.1승을 해줘야 되죠. 그것이 요 안에 있는 로그 안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2에 4.1이 보통 대충 60쯤 돼요. 계산하면. 그러면 이 b가 60이죠. 그러면 60배 증가했다는 거예요. K2가. 물론 곱하면 여기다 60 곱하니까 1.5 곱하기 10배 마이너스 1승 되겠죠. 그래서 뭐 0.15 per second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지금 보니까 43도 올라갔는데 K2가 그러니까 K1의 60배가 됐죠. 그러니까 60배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에 4승하면은 16이고 3에 4승하면 81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에 4승 43이니까 10도가 4번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2에 4승, 3에 4승, 그러니까 2배 내지 3배 빨라진다. 10도 올라갈 때마다. 그 말이 대략적인 룰 오브 썸이라고 그래요. 엄지법칙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대략적으로 온도 10도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2배에서 3배 빨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생물학적 같은 데서는 2배 내지 5배 뭐 이렇게 했던 공부했던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2배 내지 5배는 아마 이제 효소 반응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봤던 예에서도 그렇게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반응들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한 100kJ/mol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반응 온도 10도 정도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2배 내지 3배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응 속도율은 아주 뭐 자세하게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1학년들이니까 일반학이니까. 근데 이제 그 충돌 이론이 있었고, 전이 상태 이론이 있었고, 다음에 아레니우스 이론에서 속도 상수와 온도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2강 14장의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